화려한 날들 첫 주말 방송, 충격적인 떡밥 3개가 뿌려졌어요. 전국 시청률도 13.9%로 순조롭게 출발했죠. 시청률 45%를 3번이나 돌파한 시청률의 여왕, 소연경 작가가 김영석 PD와 함께 황금빛 내 인생 이후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첫 주말 방송을 본 솔직한 예상은 와, 이 드라마 대박 날 것 같은데? 목표 시청률 30%를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방송에서 이미 대박 조짐 6가지를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이태란과 그의 딸 그리고 정인선의 관계인데 이거 벌써부터 궁금증 대폭발입니다. 이태란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태란 배우가 평범한 배역으로 캐스팅된 게 아니거든요. 재벌가 안방마님이 되었는데도 어떤 야망을 품고 있는 걸까요? 전화 혼자에게 화를 내며 숨어있으라고 했는데 누구일까요? 그가 전 남편에게서 낳은 딸에게 왜 스토커가 따라 붙었을까요? 정인선이 연기하는 지은호를 왜 집요하게 찾았고 자기 곁으로 끌어들이려고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또 이 드라마가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와 같은 점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흥미롭게도 정인선과 이태란이 과거 1998년 SBS 드라마 순풍산 부인과에서 함께 나왔다가 무려 27년 만에 다시 출연한 이야기까지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예상하는 최종 시청률과 성공 가능성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 센스, 구독과 시청, 좋아요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왜 저희가 30% 시청률을 확신하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천호진 배우의 정년퇴직 연기가 정말 가슴 뭉클했어요. 역시 아버지 전문 배우다워요. 그리고 안타까운 고문 불발로 험난한 앞길이 예상되어 시청자들의 안타까운 한숨을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1화에서 천호진 배우가 연기하는 이상철 부장님이 정년퇴임을 맞이해서 착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가족들의 깜짝 환영식이 열렸어요. 상당히 가슴 뭉클한 훈훈한 가족들이었어요. 보통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빠의 노고에 감사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영 프랜카드에 풍선과 종이 꽃가루까지. 그런 후에 어머니가 차린 밥상 앞에서 장남인 지역이 돈봉투를 3개 만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께 드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친구 성재가 한 달 유럽 여행권을 선물해서 놀라게 했죠. 천호진은 나는 엄마 할머니 책임질 테니 너희는 너희 각자만 책임지고, 장남은 취미활동 좀 줄이고 결혼 자금을 모으라고 훈계를 하죠. 근데 어쩝니까, 장남은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요. 거기다 분가까지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죠. 요즘 부모님 속 썩이는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2화에서 그만 고문으로 가는 것이 불발되고 말았죠. 이후부터 재취업 노력을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정희루와 정인선의 케미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사람 잘 믿는 정인선이 중고 거래를 하면서 돈부터 먼저 주고 물건은 나중에 확인했어요. 근데 사기였죠. 이걸 멀리서 차 안에서 지켜보던 정희루. 도망가는 사기범을 도주로를 차단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붙잡았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정인선에게 바보짓 하는 거 처음부터 쭉 지켜보았다고 말했죠. 그럼 내가 걱정되었나 봐요? 하면서 아, 날 좋다 하며 폴싹폴싹 뛰며 앞서간 정인선. 정희루는 선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동생 대하듯 하지만 인선을 보는 눈은 따뜻했어요. 정희루는 300일째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어요. 여친이 300일 기념식 하겠다는 걸 거절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연애를 하는 정희루입니다. 친구가 5년간 연애하다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5년씩이나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이상하게 느끼는 정희루. MZ세대가 다 이렇진 않겠죠? 그런데 기회를 엿보고 엿보다 드디어 용기를 낸 지은 오역의 정인선이 2화에서 예쁘게 차려입고 지역 선배의 집 앞 정류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 밤에서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저돌적으로 직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은 코웃음을 치며 냉정하게 내 타입이 아니라고 거절했어요. 저는 이 수분간 몸이 오그라드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 시청자분 세대는 익숙지 않거든요. 정희루, 그대는 이날을 엄청 후회할 겁니다. 우리 눈에는 겉멋이 잔뜩 든 허세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역시 삼각관계가 전개됩니다.
정희로가 연기하는 이지혁의 친구.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지혁이 거부하는 빈자리를 파고드는 겁니다. 지은호는 지혁 선배에게 마음이 확실히 있지만 선배는 나 몰라라 하고, 박성재 본부장이 계속 대쉬를 한다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특히나 박성재는 재벌가의 외아들이거든요. 3화 예고에서 둘이 지은호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박성재 덕분에 이지혁의 은호를 향한 연애세포가 깨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네 번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현실감 있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처 세대나 88만원 세대 들어보셨죠? 1960년대생은 노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마처 세대라고 하죠. 88만원 세대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알바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 용어라고 해요. 우리 모두의 형편이 될 수도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져 나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잠깐 귀띔을 해드리면 남주집이 전부 백수가 돼요. 아빠는 정년퇴직, 아들은 후배 승진으로 화가 나서 자진퇴사, 딸은 사실상 백수. 이렇게 되면 서서히 간의 갈등이 증폭되죠. 부자지간의 결혼관의 차이는 큰 갈등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마처 세대와 88만원 세대의 결혼관에 대한 극심한 차이가 첫방부터 드러나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MZ세대의 결혼관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고 결혼 정년기도 30대로 연장되었고 출산율도 극히 낮은 현실이 반영되면서 주로 5060 세대인 시청자들의 관심을 저격하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시청률이 지속 올라갈 겁니다. 다섯째, 드라마 성공 공식 중 하나인 출생의 비밀이나 메인 캐릭터에게 치명적인 비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의 절친이면서 삼각관계가 될 박성재의 계모인 고성희가 왜 지은호와 얽히게 되는 것일까요? 1화에서 지은호 역의 정인선을 몰래 사진 찍은 사람이 이태란에게 전화해서 찾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미리 공개한 티저에서 이태란이 정인선에게 접근하여 3천만원짜리 인테리어 작업을 맡기는 장면이 있어요. 2화에서 이태란은 흥신소 홍 팀장의 보고를 받고 의도적으로 정인선과 지하철을 같이 타고 내리다 일부러 저혈당인 것처럼 도움을 청하면서 서로 얼굴을 익히게 만듭니다. 지은호가 전처의 아들인 박성재의 후배인 것을 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홍 팀장이 지은호를 찾았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보내준 사진을 보고 지하철을 따라 탄 것입니다. 한편 이태란이 재혼하여 낳은 딸이 괴한에게 감시를 당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태란 집안과 어떤 원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은호가 딸일 가능성은 낮지만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지은호를 우연히 인테리어 블로그에서 보고 이용할자로 찍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박성재의 짝사랑 대상이죠. 아들 박성재와 사랑으로 엮이면 이태란으로서는 낭패일까요? 빙고가 될까요? 그리고 이태란이 어떤 전화를 받고 꼭꼭 숨어있으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태란의 역할이 남녀 주인공의 러브라인과는 다른 긴장 유발 빌런의 역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란의 음모는 속단하기 어렵고 담주 방송에서 조금 더 힌트가 나올 거예요. 여섯째, 아마도 이 드라마 역시 막장이 없는 현실 드라마이기에 시청자들이 좋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DNA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이런 훈훈한 모습에 이어지는 스토리들은 대개 반전이 있듯이 갈등과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 문제, 그리고 과거에 얽힌 음모 등 험난한 길을 한참 동안 보여줄 겁니다. 50부작이므로 내년 1월 말까지 매주 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한숨으로 때로는 분노로 흔들어주면서 매주 말을 기대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김영석 PD는 제작 발표회에서 시청률 30%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했던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최종화에서 분당 시청률 23.4%를 찍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를 능가한다면 대단할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충격적인 떡밥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떡밥, 이태란의 비밀과 음모. 두 번째 떡밥, 전 가족 백수 사퇴. 세 번째 떡밥, 삼각관계의 시작. 재벌가 맏아들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혼주의자 지역 대 적극적인 성재.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그런데 잠깐.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어요. 같은 가족 드라마이지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남녀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은호는 잘 살던 집이 아빠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기울었고 아빠도 돌아가셨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엄마가 식당을 열게 되었고, 큰딸인 지은호는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갔지만 인테리어에 눈을 떠 카페 매니저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남주 지역의 대학 후배죠. 독수리 오형제의 광숙과는 달리 선배를 좋아한다고 먼저 고백할 정도로 직진녀입니다. 그러나 비혼주의자 지역은 이걸 칼같이 거절합니다. 이처럼 이번 드라마는 여주가 아니라 남주가 결혼에 관심 없다가 여주의 직진과 구애에 이끌려 결혼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희루가 연기하는 남주 지역이 88만원 세대이면서 일도 잘하지만 강력한 비혼주의자거든요. 자기 취미생활에 몰입하고 연애는 처음부터 여사친 이상으로 진전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는 등 우리가 보기에는 극히 이기적인 성격이고 집안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퇴직이 임박했는데도 성질에 못 이겨 쉽게 자진퇴사를 하니까요. 그럼 전작인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왜 사랑받았는지 분석해보고 이 드라마도 성공할 것인지 예측해볼게요. 최근 TV 드라마가 쇠퇴하는 와중에도 우리가 사랑했던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최종화에서 분당 시청률 23.4%를 찍는 기록을 세웠어요. 방송계에서는 정말 난리가 날 정도였어요. 독수리 오형제가 이렇게 사랑받은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막장이 없는 훈훈한 가족 드라마였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시청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또한 어느 배역도 허투루 버리지 않은 촘촘한 스토리가 국민들을 다시 TV 앞으로 앉게 만들었어요. 또한 거부감 1도 없는 여주 엄지원과 남주 안재욱의 캐스팅이 완전히 주요했어요. 최병모 같은 극의 긴장을 돋굴 빌런의 캐스팅도 큰 몫을 했습니다. 그보다도 스토리 자체가 정말 힘이 있었어요. 여주인공이 남편이 결혼 10일 만에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고 이후 시집을 떠나는 게 당연한데도 술도가를 떠나지 않고 시동생들의 큰 누나처럼 함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동분서주했거든요. 그러나 이 착하고 시원솔직한 여주는 결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근데 백마탄 왕자 같은 재벌 회장님이 남주로서 나타나 처음부터 티격태격하는 중에 남주인공이 15년간의 수절을 중단하고 끈질긴 구애로 결국은 결혼하고 쌍둥이까지 낳는 해피엔딩이 되었죠. 이런 성공 공식을 상당히 따르고 있는 이번 드라마도 분명히 대박 시청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봐요. 이번에는 저희가 쇼츠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이 드라마 작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바로 시청률의 여왕 소현경 작가입니다. 찬란한 유산, 내 딸 서영이, 황금빛 내 인생 등 시청률 45%를 넘긴 대박 작품만 무려 3편이죠. 특히 소현경 작가 작품에는 믿고 보는 배우들이 다시 출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란한 유산부터 검사 프린세스, 49일, 내 딸 서영이까지 출연한 고 최정우 배우. 내 딸 서영이, 투익스, 황금빛 내 인생에 이어 이번 화려한 날들까지 출연하는 천호진 배우. 그리고 49일에 출연했던 정희루 배우까지. 소현경 작가는 주말 드라마를 주로 집필하며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는 작품을 많이 써왔습니다. 특히 천호진 배우와는 내 딸 서영이, 황금빛 내 인생에 이어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아버지 3부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또한 김영석 PD와도 황금빛 내 인생에 이어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추게 되었기 때문에 작가, 감독, 배우 간의 끈끈한 케미가 시청자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지 더욱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약속드린 깜짝 정보 대방출할게요. 이번에 재미있는 사실은 1998년 SBS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세미나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아역 배우 정인성과 당시 산부인과 의사로 출연했던 이태란 배우가 함께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각각 8살, 23살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순풍산부인과에서 아역 배우로 유명했던 미다리 김성은과 함께 세 사람의 성장 스토리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당시 9살이었던 김성은은
엉뚱하고 귀여운 미다리 역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다리의 유행어와 표정은 시트콤의 상징이었고 그에 벌어들인 수입으로 가족이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미다리 이미지는 성인이 된 뒤에도 큰 그림자를 남겼죠. 역할의 틀을 깨기 어려웠고 방송계에서도 한동안 멀어졌어요. 심리적인 어려움과 방황을 겪으며 영어 학원 강사, 화장품 회사 근무, 인터넷 방송 BJ, 유튜버, 에세이 작가 등 다양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에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오은영 박사로부터 바보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진단을 받으며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키즈 모델 에이전시 대표로서 후배 어린 모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어요. 두 번째, 당시 8세였던 정인선은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다리 반 친구 세미나 또는 아라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경력은 훨씬 앞서 시작됐어요. 1996년 드라마 당신에서 데뷔 후 어린이 프로그램 딩동댕 유치원 최연소 진행자 그리고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 속 어린 소녀로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연기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내 뒤에 테리우스, 너의 밤이 되어줄게 등에서 주연을 맡았고 탄탄한 연기력으로 MBC 연기대상 우수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예능에서도 활약했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MC로 고정 출연하며 연예대상 리얼리티 부문 우수상을 받았어요. 이번 화려한 날들에서 여주 역할을 맡으면서 상큼 발랄한 그녀만의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세 번째, 당시 23세였던 이태라는 오지명의 큰딸인 의사 오태란 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쉼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내 남자의 여자 인생은 아름다워, 왕관의 식구들, 그리고 스카이캐슬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히트작 속에서 안정감 있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재벌가 안주인 고성의 역으로 출연하여 또 한 번 주말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정인선, 이태란 두 배우의 길은 서로 달랐지만 순풍산부인과라는 한 작품에서 시작된 인연은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선명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화려한 날들의 시청률을 발표할게요. 50보자김으로 저희의 예상으로는 3화까지는 15% 돌파할 것 같아요. 중반부 갈등 심화로 25% 고점을 찍을 것이고 최종의 30% 가능성은 80% 이상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시청률 대박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믿고 보는 작가, 배우, 감독이 함께 만든 화려한 날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겠지만 첫 출발은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만족시킬 수 있는 극본과 연출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화려한 날들이 시청률 30% 달성할 때까지 함께 지켜봐요. 여러분들의 본방사수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드라마센스 구독과 시청 좋아요.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